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냉혹한 현실이다.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또한 신체 자본이 클수록 더 쉽게 최고 실력을 발휘한다. 스포츠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의 몸을 보면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야. 더 쉽게 얘기하면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의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패션 감각 등을 통해 우리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야.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첫인상이 될 수 있고, 알고 지낸 사람들에겐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의 셈이야. 이러한 모든 신체 자본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이제 부를 얻기 위해 우리의 신체 자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부를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대해 알려줄게. 잘 들어봐. 안녕, 카든형이야.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면 멋진 몸, 완벽한 포즈, 매력적인 스타일링, 정교한 보정 등으로 완벽한 사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 많이 했지? 잘생기고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외모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봤지? 애석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 돌이켜보면 귀엽고 예쁜 어린이는 더 많이 사랑받고, 사기회 때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맛있는 사탕을 한 개라도 더 받을 확률이 높았어. 그리고 매력적인 학생은 더 인기가 많고 반장이나 회장이 될 확률이 높았지. 계속 선순환인 거야. 이렇듯 자연스럽게 외모가 매력적인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의식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더 쉽게 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바라는 직장에 더 빨리 취직할 수 있어.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키가 더 크거나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더 받는다고 해. 또한 똑같은 죄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해.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잘생겼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기회가 증가해. 이런 관련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야. 결국 부러움해져서 자기 위로와 합리화만 하는 거야. 독일 사회학자 니나 데겔레는 매력은 동기부여의 힘을 높이고, 또한 의욕, 열정, 팀워크 같은 새로운 리더십 이상과 일치한다고 했어. 즉, 신체적 매력은 지위, 실력, 건강, 성적 매력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공과도 큰 관련이 있어.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서 한숨만 쉬고 있는 너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주자면, 잘생긴 외모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저울에 얼마나 많은 신체 자본을 올려놓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여길 때만 명성이 생기는 법이거든. 백침이라는 말 들어봤지? 이런 표현이 존재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튀는 매력은 불신과 분노 혹은 실망을 일으킬 때도 있어. 그럼 우리같이 타고난 외모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니 처음 만난 자리가 있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첫인상은 한번 각인되면 바꾸기가 어렵다고 해. 보통 우리의 자아는 처음에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그런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 첫인상이란 게 중요한데 어떻게 입어야 좋은 이미지로 각인될까? 언제 어디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정장이 올바른 선택이긴 해. 그러나 요즘은 깔끔한 캐주얼 스타일이 더 선호되고 있다고 해.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만 봐도 깔끔한 정장은 입지만 넥타이는 생략하는 거 보면 효율적인 복장으로 바뀌는 흐름이야.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여유롭게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인은 물론이고 회사 입장에서 더 이득이지 않을까? 요즘은 개성시대라고 하지만 상류층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옷은 체형, 나이, 업무와 어울리는 게 가장 베스트야. 복장은 개별성을 강조하고 소속을 드러내며,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꼭 마음에 들어야 해. 그리고 옷은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를 내는 게 아니야. 입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보통 회의나 강연 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든든하게 무장한 기분이 든다고 해. 오래된 영화이지만 슈퍼맨이 세계를 구원하러 갈 때 일상복을 벗어던지고 파란 옷에 빨간 망토를 두르는 것과 같지 않을까? 결국 고전적인 비즈니스 복장이 요구되지 않으면 대안은 고급스러운 캐주얼 복장이야. 단벌 신사로 유명한 고인이 될 스티브 잡스의 목폴라는 싸구려가 아니었어. 매일같이 목폴라와 청바지를 입었지만 100% 캐시미어 목폴라로 자신을 드러냈어. 원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캐주얼을 입더라도 고급 원단, 차분한 색상, 완벽한 만듦새에 주의해. 그리고 몸에 꽉 끼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아. 이처럼 신체 자본을 넉넉히 가진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돈과 성공이 느껴
느껴져. 늘 갈망했던 곳에 도달하면 신체에서 안정감이 발산되어서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성공의 아우라가 드러나게 돼 있어. 성공이 커질수록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더 편안해져. 그리고 몸매, 피부, 걸음걸이, 미소, 몸짓과 시선에 미묘한 차이가 생겨. 이러한 엘리트들은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개인 트레이너의 안내를 받으며 몸과 정신의 주의를 기울이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그럼 부를 이룬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신체 자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뭘까? 신체를 대하는 태도는 체중, 흡연, 술, 운동, 섭식 이 5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술을 제외한 나머지 4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여. 술은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 즐겨하는 걸로 나타났어. 하지만 가난할수록 과체중, 흡연 비율이 높으며 부자일수록 유기농, 다이어트, 채식주의 등 먹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났어. 또한 운동 역시 부자일수록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독일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마라톤 완주를 위해 자신과 싸운다고 해. 특히 독일의 30대 상장기업 보스들의 10% 이상이 마라톤을 완주한다고 해.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체력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 보통 마라톤은 일반적인 스포츠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해. 스포츠에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높은 성과를 올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보스들의 성공 비법이기도 해. 결국 부유한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신체 조건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거야. 좋은 옷과 세심한 자기 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고 활기찬 아우라가 생기는 거지. 이런 아우라는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 균형 잡히고 우수한 생활 습관과 훨씬 더 관련이 많아.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은 선천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잘생긴 외모와 실력은 극히 일부만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해. 에든버러 대학 피터 조시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위험은 그저 몇 달 정도만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 하지만 하루 담배 한 갑은 수명을 약 7년 단축시키며 반대로 체중 1kg을 줄일 때마다 수명이 2달씩 늘어난다고 해. 건강한 생활 방식은 유전적 관성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그리고 건강을 타고났더라도 해로운 생활 방식이 그 장점을 간단히 없애버려서 너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 형도 1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은 지 6년째가 다 되어가는데 강력하게 금연하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계기로 삼아서 악착같이 금연에 성공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너도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래. 금연 하나 못하면서 부를 이루겠다는 미션을 성공할 수는 없겠지? 그럼 주머니에 있는 담배부터 버리고 당장 금연하는 거야. 오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굉장한 질투와 시기를 표현해. 그러나 건강한 생활 습관만큼은 특정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야. 설탕, 담배,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고 채소와 물을 많이 섭취하고 자전거 타기와 걷기, 휴식과 수면 시간을 늘리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건강을 위해 개인 PT를 받거나 레슨을 받는 등의 돈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 소개한 방식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점이야. 이 점이 부자들은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야. 다이어트를 달고 사는 너는 습관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단기간에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야. 힘들게 다짐하고 노력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금방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어. 헬스장 가서 가슴 운동 엄청 열심히 했는데 씻을 때는 펌핑돼서 뭔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뭔가 밋밋하잖아? 스포츠 과학자 위르겐 슈비어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어. 운동은 예방적 치료제로서 성공 보장이었고 효력이 저장되지 않으며 오직 운동하는 순간에만 효력이 확인된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야. 피자, 맥주, 마라탕에서 건강한 샐러드로 바꾸더라도 그 유익함이 하루 사이에 드러나지는 않아. 그럼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투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견뎌낸 사람만이 생애의 모든 순간에 도움이 되는 신체 자본을 얻을 수 있어. 결국 부자들보다 더 힘들게 몸에 밴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히지 않으면 절대 부자들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 먹고 있는 치킨부터 던져버리고 당장 유튜브 보면서 스쿼트 하는 건 어때? 오케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 자본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돼. 담배도 끊고 기름진 맛있는 음식들도 줄이면 재미없는 삶이 될 것 같지만 막상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행복감이 더 높아지는 걸 느낄 거야. 억지로 꾸미지 않고 강요되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본인에게 맞는 의상과 평소에 단련된 꾸준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으로 신체 자본을 유지한다면 성공과 부의 목표는 머지않아 너에게 다가올 거야. 한강이 모이는 아파트에 살면서 포르쉐로 드라이브하는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로 곧 다가올 너의 모습이라는 걸 상상하면서 내일부터가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때? 오케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너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들을 댓글로 간략하게 공유해준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책부터 펴보는 거야. 오케이?